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창 4월달 봄 날씨인데 여러 야외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밖에서 많이 활동하실 때는 특히나 발목 부상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발목 접지르는 것은 비교적 흔한 부상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발목 불안정증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인데요. 발목을 접지르신 후에 잘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내 발목이 알고 보니 불안정해졌더라.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 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발목을 접지른다는 것은 대체로 발목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의 복합체, 전방에 있는 전거비 인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종비 인대, 이 두 인대 중에서 하나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거비 인대가 다친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과 부종이 심할 수 있고 걸을 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지나도 금세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대가 잘 낫고 있다기보다는 통증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깁스를 한다든지 또는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또 의식적으로 활동을 줄여서 발목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급성기에도 재활을 해줌으로써 가장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통증만 좀 좋아지면은 간과를 하고 그래서 발목 상태는 그 다쳤던 인대가 늘어나서 아물게 되는 인대가 뼈와 뼈를 잡아줌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구조물인데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관절이 거의 헐렁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대 손상 이후에 늘어난 인대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발목이 헐거워지는 경우가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처음에 다쳤을 때는 여러 가지 급성 통증이 있고 그러한데 그럼 만성인 이 발목 불안정증 상태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만성 발목 불안정증인가를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꽤 어릴 적이더라도 발목을 접지른 적이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분들은 명확히 발목이 불안정한데도 다친 적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걸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발목 주변에 통증이 생긴다 또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무릎이나 발목이나 가볍게 통증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가볍게 활동을 했는데도 발목이 남들보다 좀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아파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나는 다소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또 내리막길에서 인대가 안 좋더라도 오르막길에서는 불안정한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발목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불안정한 발목이 더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리막에서 발목이 불안정한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가진단의 힌트처럼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이 발목 불안정증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먼 미래에 봤을 때는 발목에 관절염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 미래에서는 관절염이 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짚고 나가보면 관절염이라는 것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은 바로 무릎인데요. 무릎은 내가 뭘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년기에 또는 중장년기 때부터도 쉽게 관절염이 생기는 곳임에 반해서 발목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염 전체에서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발목은 전체 관절염에서 발목 관절염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 쉽게 올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을 항상 여쭤보면은 예전부터 잘 접질렀다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의 특징이라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발목 불안정증이 있을 때 치료는 일단은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수술적 방법에는 통증이 당장 올라왔을 때는 소염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차원에서는 발목 재활이 중요합니다. 발목 재활은 주로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단련을 시켜서 그 균형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이 균형을 잡는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더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 훈련과 그다음 밸런싱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재활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하시면은 그 재활하기 전보다 발목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문점을 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구조물은 뭐였죠? 바로 인대였죠. 제가 재활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킨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대는 강화시키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활을 한다는 것은 근육과 힘줄을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적인 재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대가 문제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힘줄 재활을 왜 하게 되느냐? 이 힘줄도 발목을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인대가 맞습니다. 비수술적으로는 인대를 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수술은 좀 더 근본적인 인대에 대한 접근이기는 합니다. 늘어나 있는 인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두 뼈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두 뼈 사이에서 인대를 포함한 연부 조직을 당겨서 꿰매므로써 소위 더 짱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술을 대체로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많은 발목 불안정증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신 분들은 수술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 됩니다. 수술 후 재활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수술한 경우에는 2주 정도 목발을 짚으면서 다니시게 되고 뒤에 4주 동안은 목발 없이 보조기만 착용한 채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째 조깅을 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에서 재활을 충분히 하시게 되고 6개월째면 대체로 축구나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꽤나 격한 운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발목 불안정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발목 접지름 상태에서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염두를 하나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예전에 다친 적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난 요즘 들어서 점차 발목이 쉽게 아파지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또 이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발목 건강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시고 필요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